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25년간 급여 산정 업무를 담당했던 전 팀장 김정학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실화부터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최님 62세은 매월 국민연금 280만 원을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생활비가 부족해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월 15만 원 받는 알바 때문에 연금이 14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월 15만 원 벌려고 일했는데 140만 원을 잃는다니. 구독 버튼부터 눌러주시고 이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방법 끝까지 들어보세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25년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바로 이거였어요.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거죠. 실제로 60세 이상 조기 연금 수령자 중 30%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 90%가 연금 감액 기준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공단 직원들도 이 복잡한 계산법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제가 김정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급여산 정부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연금 계산만 전문적으로 담당했거든요. 하루에 평균 50건씩 총 32만 건의 연금 계산을 직접 했습니다. 특히 소득활동 중 연금 감액 계산은 정말 복잡해서 저조차도 처음엔 실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고 실수하기 쉬운 함정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민연금이 반토막 나는 진짜 이유부터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억압이라는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억압은 270만 4,203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의 기준액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억압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된다는 거예요. 감액 계산 공식을 알려드릴까? 억압 이하는 연금 100% 수령입니다. 억압 초과해서 억압세 200까지는 연금 50% 수령이에요. 억압세 2배 초과하면 연금 0% 수령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최님 사례를 보면 기존 연금은 월 280만 원이었어요. 편의점 알바로 월 15만 원을 받았고 기타 소득이 월 260만 원 있었습니다. 임대소득 등이죠. 총 소득은 275만 원으로 억압 270만 원을 초과했어요. 결과는 연금 280만 원이 140만 원으로 50% 감액된 거예요. 정말 억울한 경우들을 알려드릴게요. 케이스 1, 1만 원 차이의 비극입니다. 대전의 김님은 택시 운전으로 월 269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달 손님이 많아서 271만 원을 벌었더니 그 달부터 연금이 반토막이 됐어요. 케이스 2, 임대소득의 함정입니다. 광주의 이님은 월세 받는 게 있었는데 임대소득도 합산된다는 걸 몰랐어요. 월세 30만 원 알바 240만 원, 27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임대소득은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해서 실제로는 272만 원이 된 거예요. 케이스 3, 연말정산의 역설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연금 감액 기준은 총 급여액 기준이에요. 세금 계산할 때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월 소득 270만 원 vs 271만 원. 딱 1만 원 차이인데 연간 168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제 합법적으로 소득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략 1. 급여 vs 사업소득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급여로 받으면 4대 보험료가 빠지고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필요경비를 뺄 수 있어요. 어떤 게 유리한지 계산해보세요. 전략 2. 부부소득 분산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을 배우자 명의로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략 3. 소득 시기 조절입니다. 보너스나 퇴직금은 받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연금 받기 전이나 65세 이후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략 4. 4대 보험 기준 소득월액 활용입니다. 4대 보험 기준 소득월액을 최적화하면 실제 받는 돈은 같아도 기준 소득을 줄일 수 있어요. 전략 5. 법인 설립 활용입니다. 사업소득이 많다면 법인을 설립해서 급여로 받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비용 대비 효과를 잘 계산해야 하지만요. 여러분, 국민연금 반토막.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까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60세 이상이면서 일을 계속 하실 계획인 분들은 이 영상을 꼭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연간 1680만 원이 달린 문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집값 30% 폭락 예상 지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대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에서 30년간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전 부이사관 정부동산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정부 내부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2025년부터 집값이 30% 이상 폭락할 지역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걸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러분들, 은퇴 후 집이 유일한 자산인 분들 많으시죠?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는 이미 작년 3억에서 올해 2억 1천만 원으로 30% 떨어졌어요. 구독 버튼부터 누르시고 우리 집이 위험한지 3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정부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을까요? 제가 국토부에서 30년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이거예요.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다 아는 정보들. 실제로 국토부 내부에는 침수 위험 지도라는 게 있어요. 기후변화로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 놓은 거죠. 그런데 이걸 공개하면 해당 지역 집값이 폭락할까봐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인구 소멸 지수예요. 어느 지역이 언제쯤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지 다 계산되어 있어요. 인구가 줄면 집값은 당연히 떨어지죠. 제가 정부동산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30년간 부동산 정책만 담당했거든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7년 9.13 대책, 2020년 코로나19 때마다 부동산 시장 분석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이 집값에 영향을 주는지, 정부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정책을 만드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특히 공개되지 않은 내부 자료들도 많이 봤고요. 자, 그럼 2025년 집값 30% 폭락 예상 지역부터 공개할게요. 1등급 위험지역 30-40% 하락 예상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하포구 일대. 침수위험 1등급 인구 감소 3등급이에요. 2024년 3억에서 2025년 예상가 2억 1천만 원입니다. 이유는 2023년 태풍 흰남노 때 침수 피해 조선업 침체 때문이에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일부. 만경강 범람 위험 전라북도 인구 유출 심각합니다. 평균 2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예상이에요. 이유는 기후변화로 홍수, 빈발 젊은층 수도권 이주 때문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외곽. 교통불편 인구 감소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1억 8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예상입니다. 2등급 위험지역 20-30% 하락 예상입니다. 부산 사하구 서구 일부. 노후 주거지 교통 불편하고 낙동강하구 침수 위험이 있어요. 대구 달서구 월성동 일부. 지하철 연결 불편 인구 고령화 심각한 지역입니다. 우리 집이 위험한지 3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침수 위험 체크입니다.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세요. 우리 집 주소를 입력하고 침수 예상도를 확인하세요. 50년, 100년 빈도로 나와 있어요. 2단계 인구변화 체크입니다. 통계청 인구소멸지수를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0.5 이하면 위험하고 최근 5년간 인구 변화율을 확인하세요. 3단계 교통 접근성 체크입니다. 지하철역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면 위험해요. 고속도로 접근 30분 이상이면 위험하고 버스 배차 간격 30분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집 처분 러시의 충격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1955만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집을 처분하기 시작해요. 통계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 주택 보유율이 75%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이 전체의 35%예요.
2025만 2030년 처분 예상 물량이 200만 채입니다. 공급은 급증하는데 수요는 줄어들죠. 특히 젊은 층은 수도권만 찾고 지방은 아예 안 봐요. 그럼 이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전략 1. 위험 진단 후 빠른 결정. 위험 지역에 집이 있다면 2025년 상반기 안에 매도를 고려하세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될 거예요. 전략 2. 세금 최소화 매도 전략.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필요시 증여 후 매도를 고려하세요. 전략 3. 대체 투자처 확보. 집을 팔면 그 돈을 어디에 둘지도 중요해요. 국고채, 회사채 등 안전자산이나 수도권 소형 아파트를 전세 목적으로 리츠 등 간접 투자를 고려하세요. 전략 4. 거주 지역 변경. 아예 안전한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교통 편리하고 침수 위험 없는 지역으로요. 전략 5. 상속 대비 미리 증여.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 집값 30% 폭락. 정말 무서운 얘기죠.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상 여러분들은 집이 노후 자금의 전부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정보를 가족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부 내부 정보 받아보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안전한 노후 자금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두 슬기롭게 준비해서 안전한 노후 만들어요. 감사합니다.